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면서 원서를 써주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컴퓨터 학과를 가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전자계산학과를 가래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배우는 거래. 그래서 컴퓨터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좋은 거야 인마 그러시더라고. 얼떨결에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고 전공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죠. 전 컴퓨터라는 걸 배우고 벌써 배운 지 40년이 됐는데 과연 이거로 뭐를 할 건가 고민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전공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없었어요. 그냥 대학을 가야 되니까 가게 돼서 이 학과를 갔는데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과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잖아요. 컴퓨터는요 단순하게 전자계산이에요. 계산기,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탁상용 계산기보다 더 빠른, 엄청나게 빠른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빠른 계산을 하는 기구였는데 단순히 계산하는 기기였었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빠른 걸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뭐를 하냐면은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죠. 인공지능. 사람이 아닌 기계인데 사람처럼 판단하고 학습하고 생활하더라 이거지. 요즘 인터넷상에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영상을 보면은요. 얘가 강아지인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영특한 그런 영상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인가 그 인터넷 보니까는요. 로봇이잖아. 로봇. 사족 로봇.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요. 이제 인구들이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안 낳다 보니까는 군대 갈 인원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60만 명 되는 우리 국군이 한 10년 뒤에는 3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거냐? 그래서 사족 로봇 군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아주 똑똑한 기업이 있는데 사족 로봇을 이용한 군대를 편성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했나 봐요.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와요. 로봇들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도 있고 외계인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로봇이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공격하게끔 방어를 하게끔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과거에는 빠른 계산을 목적으로 했던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로봇은 옛날에 뭐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보이 뭐 이런 깡통 로봇도 나왔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조종하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 그래서 건물이 붕괴됐을 때 로봇을 보내면 로봇이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사람을 구출해 가지고 나온다. 그래서 로봇 경연대회를 하는데 금메달을 우리나라 팀이 따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로봇들이 이제 헤쳐나가면서 하는 경연하는 거를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못 움직여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허리를 척추를 다쳐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웨어러블 로봇이라 해서 입는 거 조끼처럼 뭐를 입어요. 그 뭐 허리가 똑바르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목발조차도 짚고 힘들하는 사람한테 다리 쪽에다가 뭔가를 입혀놓으니까 걷더라 이거지. 걷더라 이거지. 그리고 뛰더라 이거지. 그런 이제 시대가 현재 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3개월간 배워서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타자 연습하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타자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연결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USB 메모리 정도 우리가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거 이제 보고, 뭐 이런 정도. 더 나가서 이제 인터넷을 7월 달부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컴퓨터를 40년을 하면서 이런 거는 과연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공상을 해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생각했던 것처럼 그 달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영화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미래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챗 GPT라는 말이 나와요. 챗 GPT.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정보를 찾아갖고 과제물을 제출했는데 요즘은 챗 GPT에다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보고서를 좀 몇 장 분량으로 작성해 다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탁 작성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출을 했대. 근데 대학에서 걸린 거야. 그래갖고 다 0점 처리했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몇 장을 집어넣어요. 영상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나오는 제 얼굴, 제 모습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거야. 공상 영화처럼. 그리고 저번에 그 회장님네 사람들인가 그 전원일기 나왔던 거, 전원일기. 그 요즘 이제 그 예전에 출연하신 분들 다시 나와서 방송하는 거 있는데 응삼이라고 하는 역할 맡으신 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홀로그램으로 다시 환생을 했어. 그래갖고 거기 방송에 나온 거야. 사람이 대화를 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근데 그 응삼 씨 실제 따님하고 대화를 하더라고. 아빠 거기는 어때 힘들지 않아? 이러면서 딸도 울고 거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 다 엉엉 울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응삼 홀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에 그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더니 여기 나왔네. 그 박윤배님 이거 뭐가 또 영상이 연결이 안 되나 보다. 그러더니 어떤 게 나왔냐면 예전에 그 가수 활동하던 누군데
그 사람도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 뭐 김자옥 씨, 박윤배 씨 뭐 이런 사람들 영상이 있잖아, 영상. 그 사람들의 영상이나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답변을 해갖고 그 사람들 모습으로 그 사람들 목소리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응삼 씨도 나오고 김장욱 씨도 나오고 뭐 이런 이제 이게 그때 방송에 나온 거를 제가 한번 본 건데, 거기 출연하신 분들 뭐 다 울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 괜찮죠. 근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기를 하더라, 이게 좀 사기. 그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사람들이 이제 잃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역기능이라고 하지, 역기능.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좋을 수가 있는데 모방을 하더라 이거지. 나쁜 거를. 못된 걸 배워가지고 엉뚱한 걸 하더라 이거지. 자, 217페이지 보니까 인터넷이란 말이 나왔어요. 인터넷. 인터넷은 뭐냐면은요,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국제적인 통신망. 처음에 인터넷은요 이랬었어요. 참을인자라고 했어. 참을인자. 인터넷은 영어인데 인자가 참을인자라고 했어. 너무 느려가지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막 그래서 참아야 한다 할 정도로 그때 느렸었는데,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통신망, 그때는 네트워크 통신이요 폐쇄적인 통신망이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기 301호 통신망이 있고 303호 통신망이 있으면 별개 통신망이야. 내가 303호 통신망을 가려면 거기 회원가입을 따로 해서 돈을 내고 써야 돼. 예전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들이 통신망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다음하고 별도의 통신망인데, 네이버에 가입하면 네이버도 쓰고 다음도 쓰고 카카오톡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뀐 게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목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전환이 됐고,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한 건데, 처음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한 게 1969년이야. 이게 1969년에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엔 처음에 들어온 게 1994년이에요. 그 1985년도 쪽에 85년도쯤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가 통신을 연결했었어요. 그러니까 KT죠. 한국통신이 서로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1994년에 한국통신이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이제 별도로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전화선을 가지고 인터넷을 시작을 한 거예요. 느렸어. 지금은 이제 광통신이죠. 빛의 속도로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손안에 꼽힐 정도로 우리나라 통신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놀랐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와이파이라는 거를 무료로 막 쓸 수 있고, 택시를 타면 목적지까지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인터넷이 우리나라 잘 되더라고. 일본. 그러니까는 이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다 연동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요. 그걸 보고 깜짝깜짝 많이 놀랐대요. 저희는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을 했지. 왜? 우리나라 거니까.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제가 외국을 뭐 자주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외국에 이제 이렇게 뭐 교육을 받거나 뭐 일 때문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잘 되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요, 호텔에는 와이파이가 된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디 관광지 같은 데서 사진을 착 찍잖아요. 한 장을 찍고 카톡으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한단 말이야. 나 장가게 왔어 하고 사진 찍은 거를 보내줬어.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인터넷 요금을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 6, 70만 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내면 어마어마하게 요금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요금이 비싸게 돼 있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를 카톡으로 많이 보내는 건 아니까는 그쪽에서 그렇게 했나 봐. 미국 가서 노병 안 해갖고 가갖고 그냥 오는 거 한 통화에 하여튼 15만 원. 그러니까는 이제 로밍을 많이 하잖아요. 로밍을. 우리 아이도 이제 항해사로 이제 있다 보니까는 외국으로 많이 돌아다니니까는 로밍을 해가지고 요금을 좀 절감해서 쓴다고 하는데, 예전에 뭐 국제전화 같은 거 한 통화 하면 뭐 몇십만 원 나가네, 뭐 잠깐 얘기하면 몇백만 원 나가네, 뭐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아빠는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해서 교육비를 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보내주는 이제 그런 식구들이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전화를 연결해가지고 화상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시차가 다르긴 다르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만한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쪽은 오늘 뭐 배웠냐, 그럼 뭐 배웠다, 그러면 저쩌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게 인터넷이 아니었으면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전화 요금만 감당을 못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기러기 아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게도 많이를 해요. 옛날에 우리 애들 유학할 때만 해도 전화 요금 진짜 많이 나. 사실은 시외 전화 올 때도 저희들 힘들었었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시외 전화 신청을 하면 저기 3번 부스 몇 번 부스에 가서 통화하세요. 그럼 거기 가갖고 여보세요 해가지고 시외 전화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지방에 있었고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시외 전화를 걸어가고 통화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마포 우체국에 가가지고 요 동네로 제가 이제 전학을 왔으니까 시골에 살다가 그래갖고 시외 전화 신청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근데 DDD라고 하는 거 지역번호 누르고 딱 하면 전화 신호 쫙 가잖아요. 그렇죠? 신기했어.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집에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그때는 백색 그거 안 했어요? 그때 DDD 버튼 누르는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이제 뭐 부산에 사시는 친척분한테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이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야 군에서 뭐 좋은 거 있다 그러던데 우리한테는 알려다오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통신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들어와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직업이 됐잖아요. 인터넷에서 강의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 인터넷에서 돈 버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재 217페이지 보시면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책에 써 있는데요. 예쁜 짓, 미운 짓, 나쁜 짓 다 할 수 있어. 인터넷만 없으면 우리 생활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우리 생활이 바뀐 거야. 나쁜 마음도 많이 생겼고, 미운 행동도 많이 생겼어. 그런데 다시 인터넷이 예전에 제가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점심때 좀 지나서 아침에 나와서 점심때 지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통화를 못해. 집에다 전화를 걸고 싶은데 공중전화도 없어 요즘은. 진짜 없어. 공중전화 찾아보기가 어려워. 어제도 하나. 관공서 기관에 가면 공중전화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요즘 핸드폰 때문에 공중전화를 다 없앴대.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공중전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공중전화도 없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를 찾았는데 동전이 없잖아. 공중전화 카드를 요즘 안 쓰니까는.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이제 동전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동전 교환할 데가 없더라고. 길거리 어디 가서 뭐 누구네 가게가 들어가서 동전 교환해 달라 그러면 어서 오세요 하고 교환해 주나? 그래갖고 얼떨결에 교환을 했는데 동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니까 동전이 꿀꺽하고 넘어 들어가는 거야. 동전을 먹었어. 그래갖고 참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왜 핸드폰을 두고 갔냐고 이제 잔소리가 폭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예전에 통신망이 이제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어디 화재가 나가지고 통신이 안 됐던 도 있었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디 통신망이 두절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우리 강의실만 해도 인터넷이 안 되면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 이제는 인터넷이 안 되면 생활을 못 해. 우리 큰애는 인터넷이 안 되면 굶어 죽어야 돼.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거로 홍보를 하고 그거로 돈을 벌어먹는 직업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도요. 공유사무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공유사무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은 신천 쪽의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하고 연락을 하면 그쪽에 이제 대표가 예약을 해놨나 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신천으로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 공유사무실 어디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사무실 몇 시간 동안 회의하고 거기 있는 컴퓨터 사용하고 다음 주에는 또 뭐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출근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을 따로 어디다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0원 뭐 얼마 이렇게 저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사무실도 쓰고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시청이나 이런 데서요 회의할 때도 여기 출입증 있잖아, 명찰. 그 명찰로 뭐를 하는가 봤더니 출근할 때 띡 찍으면 아무개가 출근합니다 하고 문이 열린단 말이야. 그리고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는 그걸 컴퓨터에 꽂아요. 컴퓨터 꽂으면 홍길동이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그걸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고 또 밥 먹으러 나갈 때 회사 문을 나갑니다 라고 하고, 점심 먹고 왔더니 3시에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노트북 싸들고 다녀야 되는데 회의실에 컴퓨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회의실 컴퓨터에다가 자기 명찰 꽂으면 안무개 씨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하고 거기에 자기 자료가 다 올라오는 거야. 옛날에는 자리를 바꾸면 소지품만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도 싸들고 가야 되거든. 이제는 그게 아니야.
명찰만 꽂으면 그게 내 컴퓨터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은 이제 여러 명 있으니까 그렇게 시설은 안 돼 있지만 편할 것 같아. 그리고 프로그램을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중앙 컴퓨터에 설치해 놓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명찰 꽂으면 로그인을 하잖아. 그럼 거기에 타자 연습도 있고 엑셀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래서 실행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궁금한 내용을 검색한다.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검색을 한다.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한다. 그렇죠? 물건을 구매해요. 저도 며칠 전에 구매를 했어요. 홈앤쇼핑에 들어가서 사과를 구매했어요. 사과. 오늘 저녁에 배송해 준다고 핸드폰에 연락이 왔더라고. 물건 구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업무도 잘해요. 은행 업무. 처음에 이제 아이들 태어나고 나서 포대에다 들쳐업고 은행에 갔는데 좀 늦게 갔는지 점심시간에 끼는 바람에 몇 시간을 거기서 이제 서 있었나 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은행 업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뱅킹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도. 인터넷 뱅킹을 하니까 인터넷만 되면 되잖아요. 통신만 되면 핸드폰 갖고도 다 하잖아. 대출도 받고 대출금 상환도 되고 현금 서비스도 하고 송금도 하고 급여 들어온 거 확인도 하고 은행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은 이제 신용카드 1년 동안 거래한 내역이 필요해.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신용카드 1년 거래 내역 요청을 하면 그게 온단 말이에요. 엑셀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국세청에다가 접속을 해갖고 자료를 보내면 국세청에 자료가 다 올라가거든. 그래서 국세청에다가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놔요. 미리.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다 신용카드별로 국세청에 다 떠요. 그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 신고할 때 얼마를 썼는지 몇 번을 사용했는지가 다 뜨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없는 내용인지 있는 내용인지를 알려주거든. 어디 가서 과자 사 먹은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내용은 아니거든. 부가가치세 신고할 내용은 아니거든.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그게 다 신고 대상이 되지만 그게 다 떠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 연결이 돼 있어. 전 뭐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 강의하시는 선생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네이버만 알면 뭐든지 된다라고.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버드 대학 입학식 때 대학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글 대학생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네이버에다 질문하지만 외국에서는 구글에다 물어보거든. 온갖 뜻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도서관에 가서 책 꺼내서 공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구글에다가 질문하고 답변해서 그거로 보고서를 쓰더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돼 있다라는 거는 증명이 된 거야. 우리나라 네이버만 알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 이거 요즘은 이것 때문에 더 난리가요. 더 난리.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감동할 수 있는 시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자가 좋아할 만한 시를 만들어준대. 그러면 그 시를 적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보내준 거야.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감동을 하겠죠? 그리고 생일 선물에 어떤 거를 주면 좋겠는가? 그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정보로 입력해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나오나 봐. 그렇게 해서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바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모르면 바보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알면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거야. 모르니까 뺏기는 거고 알면 남의 것도 훔쳐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훔쳐먹으면 뭐 할 거야? 다 걸리는 걸.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급하니까는 그렇게 하더라 이거지. 엄청나게 많은 민원, 등본, 초본 이런 거 제 핸드폰에는요 대학 학생증도 등록돼 있고 자격증 취득한 것도 등록돼 있고 다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요즘은 이제 저거 한다 그러잖아. 이제 주민등록증도 인터넷 스마트폰에다 등록을 하고 아직 제가 면허증은 등록을 못했어요. 면허증 갱신할 때 가서 경찰서나 가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다 등록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면은 면허증도 이제 여기 핸드폰으로 들어오나 봐.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 보지는 못했는데 인터넷 보니까는 공무원증은 이제 스마트폰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로 처리하나 봐. 신분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격증 이런 것까지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는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편리하면 세상인데 모르면 편리하지 못하잖아. 알아야 편리한 거잖아.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중간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새로 나왔단 말이야. 인터넷도 다 모르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마저 배우려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야. 인터넷은 나름 좀 배운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스마트폰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 배워야지.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저거 뭐야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데 요즘 인터넷상에 뉴스 중에 나온 게 뭐냐면 예전에 바닷속에 빠진 타이타닉 있잖아요. 그거 구경 간다고 탐사정 타고 들어가는 거 그게 한 번 들어간 3억이래. 3억 내고 들어갔는데 폭파해갖고 5명인가 다 죽었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조종을 하는 게 있잖아. 그게 3만 원짜리 게임기 조종기 이 영화인데. 집에 애들 보면 막 게임할 때 이렇게 띡띡띡 누르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거로 조정한대. 3억 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참 세상에. 삼억 원이 있으면 저거 할 것 같아. 뭐지? 타이타닉 같은 배 타고 세계 일주하는 거 3억도 안 들 것 같아.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런 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여행 그거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1인당 1억 원이래. 회비가. 그러면 자기 집 앞에 리무진이 온대. 그럼 리무진을 타고 호텔에 들어와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서 리무진을 타고 배를 타고 신발에 흙이 안 묻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커플로 가려면 1인 2억 원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0팀이 모이면 20명이니까 2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기획한 사람이 10%를 이제 수수료를 받나 봐. 그런 거를 머리를 써야 돈을 번다라고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3억이면 진짜 럭셔리하게 세계 일주 할 것 같아. 저녁에면 그 정장 드레스 입고 무도회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잠수정 타고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타이타닉 구경한답시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폭파해서 죽었다 그러는 거 뉴스 보고 아이고 그것도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행이라든지 별의별 게 다 되잖아 인터넷상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이라고 검색하면은요 요즘 일본 엔화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빈 캐리어 들고 가가지고 일본 여행 가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갖고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국내 여행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비싸대. 제주도 가면 참 좋은데 음식값도 비싸고 한다고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잘못된 거겠지. 서해안서부터 아니면 동해안서부터 남해 쭉 돌고 서해안으로 쫙 해서 전국 일주하고 돌아와도 참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면허증 안 따고 운전면허 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기사를 두자. 근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운전면허 공부를 해서 면허를 땄거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 좋은 차에 기사를 둬가지고 그 차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그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사모님하고 둘이 그냥 가는 게 좋지. 이 국내 여행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거, 이 여행하는 이런 사이트들인데 관광공사 들어가도 뭐 좋은 정보 많고요. 예. 해외여행 가는 것도 뭐 많이 있더라고. 그뭐 하와이, 괌 뭐 이런 거 아니라 요즘 그 넷플릭스 영상을 보니까는 좋은 여행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멀어서 못 가지. 아니야. 멀어서 못 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겠지만. 나이 들면 비행기도 열 몇 시간 못 타고 들어가. 보니까 비행기로 20시간 간다 그러는데 20시간 어디 가서 몇 시간 타고 와서 기다렸다가 또 몇 시간 타고 가고 제가 한번 부산을 가는데 KTX 느린 걸 타고 왔어요. 빠른 게 뭐 2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라 한 5시간 걸리는 걸 타고 왔는데 허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 여유 있게 가보자. 너무 일찍 가도 그렇지 않느냐. 좀 천천히 가자 그래서 했는데 구경할 건 구경했지. 창가를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목적지 도착해서 쓰러지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서. 하여튼 인터넷 얘기하다가 놀러 갈 얘기까지 다 해버렸는데 인터넷에 이런 정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비행기 티켓팅도 열차도 다 핸드폰으로 요즘은 다 예매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기차를 타고 이제 영등포역을 왔어요. 영등포역을 왔는데 중간에 그 기차에서 그 표 검사하시는 분이 들어왔는데 표 검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한 20년 요 사이 동안 처음 본 것 같아. 옛날에는 여객전무가 와가지고 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 표 검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검사하더라고. 그 저는 이제 주문해서 이제 창고에서 이제 끄는 이제 표를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여주더라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해. 핸드폰으로. 극장, 저번에도 이제 극장 예매하는 거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은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예매해가지고 좌석 티켓을 핸드폰으로 받아.
그래서 극장 들어갈 때 직원한테 핸드폰 보여주면 좌석 안내해 주거든. 너무너무 편해,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뭐예요?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통신망이에요. 옛날에 이런 통신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 반상회 같은 걸 했지, 반상회 때. 반상회를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야. 시장에 가면 돼지 엄마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온갖 동네 얘기 다 해주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었어, 또. 누구네 집 둘째가 이번에 결혼을 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 군대를 갔다 왔다더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예전에 돼지 엄마라 그랬어. 그래서 결혼정보회사 이런 데다가 회원가입하지 않고 돼지 엄마한테 얘기 잘하면 결혼 성사가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들었거든.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공유했었단 말이야.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공유하듯이. 애들도 그런 거잖아, 공부.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란 공간에다가 자료를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직장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신망이 공유방이 있고요.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은 학생들, 교사는 교사들. 그래서 직업들이 비슷하신 분들이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통신망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네트워크는 이거는 폐쇄적인 거예요. 폐쇄적인 거. 비공개적인 게 많을 거예요. 비공개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은 많은 네트워크를 연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부산 지역 네트워크, 서울 지역 네트워크, 저쪽 A 고등학교 네트워크, B 중학교 네트워크 서로 다 온갖 네트워크를 다 연결한 것이 인터넷이다. 그래서 청와대도 연결돼 있고, 백악관도 연결돼 있고, 국방부도 연결돼 있고, 육군본부도 연결돼 있고, 우리 중부여성발전소 연결돼 있고, 이런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서 다 휘젓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제가 필요한 거예요. 회원제. 그래서 아이디가 필요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한 거야. 너 누구니? 나 이 홍길동이야. 그러면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신분증이 필요한 거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맞춰야만이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웹 브라우저라 그래요. 웹 브라우저. 구글에 접속해봐라. 네이버에 접속해봐라. 어디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접속을 해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화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웹 브라우저라 그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옛날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브라우저를 많이 썼는데,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여기 어디 있나 보자. 여기 크롬 브라우저, 네이버 웨일,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이런 게 있어.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젓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포크, 나이프, 스푼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어느 나라는 또 맨손으로 또 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하고, 밥과 국을 반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에 접속하려면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웹 브라우저라고 한다 이거죠. 2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IP 주소란 말이 나와. IP 주소. 자료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면 네이버에도 자료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천 대, 수만 대가 있거든요. 구글은 아시아 지역 데이터 센터, 유럽 지역 데이터 센터 이렇게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25만 대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글에 접속했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검색을 하면 검색 정보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서 요청을 한 컴퓨터하고 여러분이 검색을 요청을 한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이 들어갔지만 하나의 컴퓨터가 답변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컴퓨터가 답변을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을 호출하면 상담을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동시에 답변해 주는 건 아니잖아. 각각 답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컴퓨터가 서버라 그래. 서버. 자료를 적어준 컴퓨터를 우리는 서버라고 하는데 서버. 이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런 서버들의 고유 주소가 있어요. 고유 주소. 우리도 집에 주소가 있잖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로 몇 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것처럼 컴퓨터에도 통신을 하는 컴퓨터에 고유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IP 주소라 그래요. IP 주소. IP 주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줄임말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222점, 123점, 58점, 150 뭐 이런 이제 숫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청와대 접속하면 청와대도 인터넷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청와대 주소를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청와대라고 치면 들어오거든? 그럼 청와대도 고유 주소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원래는 주소를 알아야 가는데 주소를 모르고 도메인 있잖아. 도메인. www.청와대.go.kr 뭐 이런 거. 이런 도메인을 이용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IP 주소 대신 이름으로 연결되게끔 해주는 게 도메인이야. 근데 도메인은 공짜가 아니에요. 제 홈페이지는 www.훈장.co.kr이잖아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전 9년 동안 계약했어요. 9년간. 9년 지나면 제가 갱신 안 하면 이제 남이 쓸 수가 있어. 아직 9년 동안은 제 거야. 그래서 누가 인터넷상에서 미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악성 댓글을 달거나 악플 같은 걸 달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미운 소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 안에 IP 주소가 같이 따라 들어가요. 국제적인 법에 의해서. 해킹 같은 걸 하잖아. 그럼 어떤 놈이 뭔 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정보가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면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 훔쳐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는지가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럼 쫓아가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둑놈들이 집 도망가고 나서 길을 청소해 놓으면 못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킹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들키는데 어떻게 나갔는지를 남들이 모르게끔 하고 나가야 돼. 다 알게 하고 나가면 다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였지. 저도 공부를 했었어요. 해킹 공부를 했다가 중간에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때려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복잡하고. 마치 고등학교 3학년을 한 100년간 다니는 느낌이야.
고3 시절을. 고3 시절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니야, 남자들은 군대 간 생활은 어렵다고 하는데 군대를 한 10,000년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행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보를 막 인터넷 통해서 찾아갖고 뭐 하는 거 보면 영화니까 그렇게 하겠지. 영화 시나리오대로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천재긴 천재일 거야. 그런데 해킹은 나쁜 일이죠. 첫째, 주인 허락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단 침입하는 게 해킹이에요.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면 불법이잖아.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던 현관문을 똑똑 열고 들어가서 협박을 하고 들어가던 남의 집에 무단 출입하는 건 법률로 금지되어 있거든. 그게 해킹이야. 근데 두 가지를 또 나눠요. 들어가서 진짜 미운 짓을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실례했습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갑니다 하고 그냥 흔적만 남기고 나가는 사람, 둘로 나누는데, 진짜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나오는 거를 요즘은 크래커라 그래. 크래커. 그 또 헷갈리잖아. 해킹은 뭐고 또 크래커는 뭐야, 해커는 뭐고. 그래서 요즘은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블랙 해커라고 하고, 그 블랙 해커를 잡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화이트 해커라 그래요. 근데 그 해킹 챔피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무슨 해킹 일이 발생하면은요, 우리나라 해커들이 많이 잡혀간대. 그 고문을 당하고 막 그랬나 봐. 그랬더니 어떤 해커가 그랬대. 우리는 비록 해커지만 우리도 조국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좋은 행동을 절대로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 무슨 정부기관이나 누가 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잡아가서 막 야단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대. 그래서 그랬대요. 중국인가 어디서 우리나라 해킹을 했는데 우리나라 해커가 중국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멈춰라. 시간을 얼마 줄 테니까 그 시간까지 멈추지 않으면 중국을 초토화시키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해킹을 멈췄대. 그만큼 우리나라 해커들이 실력이 굉장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커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외국에 갔다 외국에 해킹을 한다 그러면 진짜 뭐 굉장한 건가 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런 해킹을 가리켜 가지고 돈벌이를 한대잖아. 근데 북한은 인터넷이 별도로 연결이 안 돼 있대요. 국제법에 의해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게끔 돼 있나 봐. 그래서 중국을 연결해서 빌려 쓴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모르지,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리킨다 그러더라고. 미운 짓들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돈을 이제 빼갖고 옮긴다든지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학에 해킹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킹학과 교수님들은 우리나라 유명한 해커들, 이런 분들이 그 강의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8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이제 지금까지 4번을 다녔는데, 최근에 이제 공부를 다시 하면서 한 1년 하다가 때려쳤어요.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중간에 공부하다가 죽겠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젊은 친구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재밌고 공부하는 재미로 공부를 계속해서 해킹을 하면 좋은데 나쁜 의도를 갖고 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우리 책의 279페이지 보면 도메인 네임이라고 나와요. 도메인. 이런 거지. www. 청와대.go.kr. 이걸 도메인이라 그래. 도메인. 도메인이란 영어는요, 내 땅, 내 소유라는 영어 단어래요. 이게 도메인.
도메인 이렇게 써요. 도메인. 내 땅, 내 소유것, 내 것 이런 뜻의 영어래요. 그래서 이름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청와대. 콩글리시로 청와대. 미국 백악관은 화이트하우스잖아요. 우리나라는 블루하우스로 접속해도 들어가요. 그리고 한때는 우리말로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저도 청와대 들어갔었어요. 예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 사람 별명이 이제 유행어가 맞습니다, 맞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맞습니다, 맞고요로 들어가면 청와대가 들어갔는데 또는 www.president.go.kr 요 지오라는 말은 지오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페이지에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www는 뭐냐면 그리고 청와대 그 다음에 GO가 있고 KR이 있거든요. KR은 뭐냐면 코리아 대한민국의 뜻이에요. GO는 국가기관, 국가행정기관. 이거는 기관 이름 청와대. 이거는 그 기관의 컴퓨터 이름. 컴퓨터 이름을 www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www이라고 써요. 대부분. 저도 www.훈장.co.kr이거든요. 그러니까 CO는 뭐냐면 CO는 회사야, 회사. 그 다음에 HS가 있어요. HS는 고등학교, 하이스쿨. 그 다음에 MS는 중학교. ES, 엘리멘터리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카데미는 대학. 다 달라요, 이런 게. 그 다음에 OR도 있어, OR. 우리 여기는 OR.kr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영리기관. 뭐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OR.kr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코리아, KR은 이제 코리아지만 JP는 뭐다? 일본. CN은 어디다? CN 중국. AU는 호주. 오스트리아인가? 그 다음에 UK는 영국. 나라마다 이게 다 있어요, 이런 게. 미국만 없어요, 미국은 없어요. 왜? 인터넷이 미국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는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www. 아까 청와대.go.kr은 청와대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데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www.whitehouse gov로 끝나. gov는 국가행정기관이야. 거버먼트의 줄임말. 우리나라는 GO라고 줄여서 쓰고 대한민국에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쓰지만 미국은 그냥 gov로 끝나 이렇게. 미국이다라고 따로 나라를 표시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백악관이죠. 백악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네이버.com이라고 쓰잖아요. com. 네이버.co.kr이죠. 이거 이제 네이버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google.com. 구글. 미국은 co.kr은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고 미국은 이제 com을 써요. 그러니까 점을 영어로 .com이라고 하죠. .com. 여기는 네이버.co.kr 이렇게
닷이라고 쓰요. 닷컴. 그 네이버는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이버.com도 원래 네이버.com이죠. 그렇죠? 근데 co.kr도 네이버예요. 이것도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요, 도메인이 많아요. 네이버.co.kr 네이버.com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이것도 네이버고 이것도 네이버고요. 저도 도메인이 여러 개 있어요. 훈장.co.kr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거든요. 근데 그 도메인이 어려워. 그래서 훈장이라는 도메인을 별도로 구매한 거예요. 학국이 아니라 한국인데 잘못 썼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메인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게 복잡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부여성발전소 주소 모르시잖아. 여기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슨 동 모르잖아. 근데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러면 택배회사에서 알거든. 그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 집은 누구네 집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주소를 알아야만이 저희 집에 물건이 온단 말이야. 원래는 이 IP 주소라는 게 있어야 돼. IP 주소. IP 주소를 모르면 못 찾아가는데 유명한 데는 이 도메인을 대신하거든. 도메인을 대신하기 때문에 쓰는데 도메인은 등록을 해야 돼요. 국제적으로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다 등록해도 되고 우리나라에다 등록을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가 국제기업, 국제에다가 다 등록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등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야. 저도 제가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돈을 내고 등록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훈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이정민이라는 사람이 등록한 거다라고 딴 사람은 못 쓰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나라 기관에서 관리를 해줘요. 또 여러분도 도메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메인을 만들려면은 홈페이지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홈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220페이지 홈페이지라는 말도 나와요. 홈페이지. 자료를 제공하는 처음 화면이 홈페이지야. 자료를 제공하는 곳에 처음 화면은 홈. 여러분 홈이라는 영어가 뭐예요? 홈. 집이잖아, 집. 근데 컴퓨터에서는요, 집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보다는 처음, 첫 번째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우리 키보드에 보면 홈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방향키 위에 보면 홈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우스가 여기가 있는데 키보드 홈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맨 앞으로 가요. 앞으로. 맨 앞으로 갑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홈만 누르면 무조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를 가면 제 홈페이지는 자료실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개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훈장 소개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화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화면을 홈페이지라고 한다 이거지. 그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중에는 좀 유명한 데가 있죠. 네이버, 구글, 다음 이렇게 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있잖아요. 많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털이라 그래요. 포털. 포털. 포털 사이트란 말이 나와요. 포털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대저택의 현관, 출입문, 출입구, 출입문 또는 성문,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 같은 성문 같은 거 있죠? 이 성문을 지나면 뭐 많이 있잖아, 안에. 이런 걸 포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집이 되게 클 거 아닙니까? 그런 데를 우리는 포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은 포털이 아니고 저 외국에 사시는 우리 교포 중에 한 분이 키메라라는 여성분이 있어요. 키메라 성악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디스코텍이라는 거를 지구상에 처음 만드신 분이래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셨는데 우리나라 아나운서들이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키메라 그분이 자기 집을 소개해 주겠다고 차를 타래. 무슨 집 구경하는데 차를 탑니까? 했더니 우리 집이 좀 커요. 차로 한 2시간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2시간을 삥 돌아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대. 방송에 나왔었어요. 빌 게이츠가 사는 집 되게 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장도 있잖아, 그 안에. 거기도 출입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포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다양한 정보들이 다 많은 것들. 우리 네이버 들어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그렇죠? 한번 보여드릴까? 네이버. 네이버에 가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많아 여기. 메일, 카페, 블로그, 뭐 쇼핑, 증권, 부동산, 지도 뭐 엄청나게 많아. 신문사도 되게 많아.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글도 있어. 구글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어. 점점점. 이거 누르면 구글은 이렇게 정보를 보여줘. 네이버는 여기 다 몰아서 정보를 보여주는데 구글은 그렇게 안 하고 따로따로 보여줘. 뉴스는 뉴스대로 따로 보여주고 유튜브는 유튜브로 따로 보여주고 지도 검색 따로 보여주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면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아니지. 겉으로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복잡해. 뉴스만 보여주는 거야. 아니 세상에 엄마가 애를 낳고 못 키우겠다고 해서 그걸 죽이고 냉장고에다 유기해 놓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 최근에 그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 타이타닉 관광 잠수정. 이런 거. 이거는 영화 게임이야 뭐야?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김연아 씨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 쌀 요리 놀이 전문가 양성 교육 쌀로 무슨 요리 놀이를 한다고? 변류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왜 먹는 거 갖고 놀이를 한다 그러지?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건 게임입니다.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이 있어요. 모던 워페어 2 이런 거. 이 게임이 컴퓨터에서 도느냐 안 도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야? MS 서비스 듀오라는 거는 노트북인가 컴퓨터 이건데 여기 안드로이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게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네.
이게 뭐야? 냉장고 58% 할인 특가한데. 유튜브 AI 더빙 준비 뭐 14세대 코어가 이제 뭐 나온다고 얘기 나오네요. 지금까지는 13세대거든 컴퓨터가. 근데 14세대 나온 우리 강의실은 8세대인가 그래요. 모토로라 그 옛날 그 스마트 핸드폰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접는 핸드폰, 스마트폰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인도에 출시한다 그러더라고. 인기가 많다 그러대요. 아무래도 이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직업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 쪽으로도 좀 많이 보고요. 이제 이런 뉴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뱃살을 빼주는 음식이 있다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는요. 먹은 것만큼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비시키지 않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1년 지금 한 14개월 동안 하루 4-5끼 먹다가 2끼만 먹고 음식 양도 바짝 줄다 보니까는요. 20kg이 빠졌어요. 제일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굶어서 살 빼는 거거든. 저는 본의 아니게 굶었죠. 음식량을 줄였으니까. 그러니까 뱃살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안 보였다 그랬어요. 볼이 이게 볼살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울로 봐도 제 귀가 보여요.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빠졌고 뱃살도 많이 빠져서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근육 운동을 해야 돼.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이 생겨야 힘을 쓰지. 고혈압 환자 매실 많이 먹으면 심혈관 위험 예방한대요. 야, 이것도 이제 또 매실 또 많이 팔리겠네. 속 더부러 갈 때는 매실 많이 먹었었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해주셨거든. 음식이 먹고 체한 것 같다,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매실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도 안 나서. 저도 매실을 제가 해가지고 매실 액기스를 매실청을 담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매실청은요, 매실을 깨트려가지고 씨를 빼고 과육만 따로 보관해가지고 그걸 끓인대요. 근데 생 매실을 먹으면 쉬어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실을 깨가지고 매실 과육만 가지고 끓여가지고 청을 만들면 너무 독하니까는 그때 꿀을 첨가해서 먹는 게 사실 그때 매실차래. 그게 원래.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설탕을 보면 영양소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실청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설탕 덩어리잖아. 매실청이. 조심스러운 건 있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신문을 아니, 우리나라 신문이 한두 가지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무슨 신문, 뭐 그다음에 컴퓨터 IT 신문도 있죠. 국방일보도 있죠. 여성신문도 있죠. 내일 뭐 무슨 신문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인터넷상에서 다 공짜로 보거든. 공짜로 본단 말이야. 아침에 보던 뉴스가 점심 때 저녁 때 보면 또 바뀌어 있거든. 계속 바뀌니까는 좋은 것 같아. 자, 2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보의 바다라는 말을 써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다른 말로는 정보의 바다다.
여러분들 정보라는 말하고 자료라는 말의 차이가 뭐예요? 이건 아셔야 돼. 정보는 뭐고 자료는 뭡니까? 많이 다 들어보셨잖아. 비슷비슷한 느낌은 있죠. 근데 엄연히 달라.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그래. 잘못 썼다.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쓰고요. 자료는 데이터라고 써요. 엄연히 다른 단어고 다른 뜻입니다. 근데 비슷하게 느낀단 말이야. 자료는 뭐냐면은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자료라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머리가 기네, 저 사람은 바지 입었네, 치마 입었네, 저 사람 우산을 들었네, 양산을 들었네, 저 사람 대머리네, 저 사람 치마가 기네, 짧으네, 구두 신었네, 샌들 신었네. 우리 집 가다 보니까 골목에 사는 옆집 아저씨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고, 옆집 아이도 있고, 다 자료야. 그런데 정보는 뭐냐면은요, 자료들 중에서 선택한 거 또는 가공한 거. 온갖 여자는 다 자료예요. 근데 저는 지금 와이프랑 살고 있잖아요. 제 아내는 정보예요. 이해가 금방 되실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배우시러 여기저기 알아보셨을 거란 말이야. 그게 다 자료인데 중부여성발전센터에 오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정보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은 자료의 바다가 아니라 정보의 바다라는 얘기는 뭐야? 아까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매실이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실이란 말이 지금까지 그 삼국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전쟁에 지치고 힘든 병사들이 산을 넘고 막 고생하니까 마실 물도 없으니까는 제갈량이 그런데 야 저기 저 고개만 넘어가면 매실밭이 있다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매실만 생각하니까 침이 나오잖아. 시큼한 생각이 드니까 갈증이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실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인데 이 매실이라고 하는 것이 삼국지라고 연결도 될 수 있고 매실차를 이용해서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체한 걸 때 도움이 되고 하는 정보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봤던 자료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가지고 정보로 가공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라고 말은 썼지만 사실은 정보의 바다가 단순히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네이버에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매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고혈압 환자 매실 많이 먹으면 근데 걱정되는 게 이게 매실 그냥 생매실을 먹으면은 생매실은 독소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매실청으로 먹느냐 매실청으로 먹게 되면 설탕 덩어리니까 당뇨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 고혈압을 예방하고 다시 찾아봐야 돼. 하여튼 뉴스에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고혈압 약을 먹고 있으니까 고혈압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고혈압 환자 이것도 그 예방이잖아.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지. 그렇지? 그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칼슘 영양제 대신에 뼈 건강에 좋은 식품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는 단순히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되는 거지. 멸치, 정어리, 두부, 우유 이런 데는 칼슘 성분이 좋아서 뼈 건강에 좋다라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단순히 눈으로 보고만 지나가지 말고 공유할 수도 있단 말이야. 카톡으로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네. 연어. 영어는 비쌀 수 있지만, 브로콜리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죠. 그렇죠? 브로콜리. 아몬드, 이런 거. 케일, 청경채, 무화과, 오렌지. 근데 이제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두부, 멸치, 이런 거는 우리가 저렴하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 이제 멸치하면 또 이제 잔치국수가 또 생각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자료가 정보로 변하면서 또 다른 정보로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정어리? 정어리는 접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두부야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할 수가 있고. 우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유는 소의 젖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만 소젖을 먹는데 우리는 엄마 젖을 먹었었잖아 어릴 적에. 근데 과연 우유를 더 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지. 우유 안에 성분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우유를 먹으면 이랬고 좋다. 그런데 이제 저도 우유를 먹으면 좀 설사하더라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먹어라. 그럼 따뜻하게 먹으려면 데펴야 되니까 귀찮은 거지 또. 그러니까 이제 그에 관련된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내가 섭취하기 좋은 방법으로 섭취하는 걸 또 배워야 된단 말이야. 학습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 책에는 이 책을 펴낸 출판사가 길벗 출판사예요. 그래서 길벗 출판사를 검색하는 내용이 나와. 네이버에 가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길벗 출판사를 검색하면은 도서출판 길벗 여기거든. 길벗 한의사회 이건 아니고 길벗 출판사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홈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제가 눌렀네. 여기 있네. 길벗 출판사 여기 있다. 저는 주로 어딜 많이 보냐면요. 신화공 IT를 봐. 신화공은 뭐냐면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거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격증 공부하기가 수월한 게 컴퓨터를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맥락을 알잖아요. 근데 처음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 그래요. 많은 걸 배우려니까.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굳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래서 신화공이라고 줄여서 책을 만든 거야. 이런 자격증 시험 같은 거는 이제 신화공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컴퓨터 관련된 책자는 이제 신화공 길벗 출판사 들어가면 이 길벗 출판사가 컴퓨터 관련된 책만 출판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들어와서는 별의별 게 뭐 어학에 관련된 거, 여행에 관한 것도 많이 하더라고. 이런 거 이제 컴퓨터 IT 활용 같은 걸 보면은 전자책으로 월급 벌기. 그러니까 전자책을 만드는 거야. 전자책. 종이책 만드는 게 아니라 전자책. 이 책 하나 사보면 좋겠다. 저도 전자책을 몇 권 만들어 봤는데 월급이 아니라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잘못했나 보지. 이런 거. IT 관련된 상식을 막 주구장창 써놓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나 봐. 양자 컴퓨터, 챗 GPT, 웹 3.0, 웹이 인터넷입니다. 웹 1.0, 2.0, 3.0이란 말이 나와요. 블록체인 뭐 이런 거. 용어들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이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공부하는 거. 포토샵, 프리미어. 요즘 코딩이라는 것이 국가 전략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많이 요즘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출판사에서 이쪽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책을 제가 이제 사기는 좀 그렇고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요청을 해요. 그럼 보내주거든. 이런 거. 챗 GPT. 메타버스가 요즘 한물 갔어요. 한물 갔는데, 파이썬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언어들이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요즘 유명한 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 파이썬만 하서는 그러니까는 파이썬하고 챗 GPT라는 거를 연결을 해서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수험서라든지 여행에 관련된 거. 제가 요즘 일본어를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어. 그래서 우리 센터에 일본어를 좀 공부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어요. 가까운데도 되게 멀게 느껴지는 나라인데, 그 뭐 일본어 능력 시험 이거는 뭐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책을 써서 공부할까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공부할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 등록해서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길버 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에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뭐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건 네이버에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많이 하거든. 또 네이버에 가면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 신문사, 우리나라에 있는 신문사는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솔직히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모르면 바보가 되는 거고, 알아야 통반장 한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또 뭐 하고냐? 나 컴퓨터 강의한다고 하면 야, 넌 좋겠다. 컴퓨터 잘해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전 그게 아니에요. 전 컴퓨터만 알지 다른 걸 모른단 말이야. 누구는 주식 얘기하는 주식에 대해서 깡통이지 아무것도 모르지. 컴퓨터만 알지 아무것도 몰라 다른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여러분한테도 제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저는 컴퓨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컴퓨터도 좀 하는 거, 할 줄 아는 거로만 그 배우고 다른 걸 세상에 있는 걸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만 컴퓨터를 하면 되지 직업으로 삼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컴퓨터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하는 얘기고 투정 부리는 거지 뭐. 자,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는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문서 작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문서 작성. 우리가 많이 아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워드라는 게 있어요. 워드. 이런 걸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다 그래. 문서. 우리 책에 보니까 220페이지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거 이제 한컴, 한글. 그 다음에 엑셀과 비슷한 게 이제 한셀,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게 한쇼. 제가 아직 한셀하고 한쇼 자격증이 없어요.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은 많이 땄는데 한셀하고 한쇼에 관련된 자격증을 이제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시험 볼 수 있는 기관들이 그 시험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계속 공부는 하고 있고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해야 되겠고 저런 것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유튜브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세요? 왜 보세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거, 그렇죠? 궁금한 것을 보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전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고자 활동을 하는 게 유튜브예요. 어떤 사람 음식을 되게 잘 만들어. 음식 만드는 거를 막 가르쳐서 보여주고. 어떤 사람 또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먹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먹는 거 보고 있으면 그렇다 그래도요. 먹방을 한참 보다 보면 배고픔을 잊는데 그러니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그래서 밤에 먹방을 보게 되면 배고픈 걸 잊어버리고 잘 수가 있대. 근데 요즘 먹방 보면 무서워. 먹고 싶을 텐데. 아니 뭐 라면을 뭐 40개 끓여 먹질 않나. 고기를 5kg를 먹고 국수를 40인분 먹고 한꺼번에 다 먹는 건 아닌데 요즘 팔도 도시락 옛날에 그 사발면 같은 게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거 있었잖아요. 네모난 거 도시락이라고 하는 거 팔도 도시락. 그게 8배 커진 게 있어요. 8배 큰 거. 그게 편의점에서 없대요. 구하기가 어렵대. 그 8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물어가지고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먹방하는 사람 때문에 만든 거래.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걸 방송을 만들었으면 이제 나도 보여주고 너도 보여주고 서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야. 나도 했다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쿡방이라고 하죠. 쿡방, 먹방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UKBANG 먹방 콩글리시로 먹방이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먹는 방송이 먹방이라고 그대로 이게. 외국 사람도 많이 먹어요. 외국 사람 먹방하는 거 보니까 겁나대. 중국에는 80대 할머니가 먹방을 해. 2살짜리 꼬맹이가 아이가 먹방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 사람도 국수 먹는 거 보고 놀랐어. 아니 어디 결혼식장에 그 잔치국수 삶아놓은 거 같은 거를 혼자 다 먹어. 그래서 저도 청년 때 했으면 먹방으로 이름 좀 날렸을 것 같아. 저도 많이 먹었거든요. 호텔이나 이런 데 뷔페 같은 데 가면은요. 한 40접시씩 먹었어요. 그 먹고 나면 또 디저트로 또 한 10대접시 먹고 친구들끼리 끝나고 나면 나가서 또 짜장면 곱빼기 사 먹고 막 그렇게 먹었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지 돈만 있으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긴 먹었었어. 돌아서면 배고플 나이니까 하여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라면 2개도 못 먹어. 그 저번에 방송 보니까는요 우리나라 먹방에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나와가지고 이 몸속에 있는 거를 촬영을 했는데 평상시는 똑같은데 많이 먹으면요 위가 저 배꼽 밑에까지 쭉 내려가 쭉 처진대. 이렇게 커진대.
그러니까 막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다 들어간대. 더 신기한 거는 진짜 그 먹는 화장실을 4-5번 간대 하루에. 소화 능력이 엄청나게 빨라서 먹고 돌아서면 소화가 다 되나 봐. 아니 근데 먹은 만큼 더 소화가 안 되면 못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이제 인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식욕이 왕성해서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탈나지. 어. 먹방, 쿡방, 그다음에 요즘은요 또 뭐냐면 여행 유튜버들 많아요. 전 세계 여행을 하면서 좋은 데를 알려주는데 외국에 우리나라 최근에 유명한 여행 유튜버 한 사람이 외국에서 또 사망한 사례가 있어. 음. 이제 그런 거 좀 조심스러운 게 있고 인도 같은 데는 여행하다 보면 여성분들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얘기 나와요. 방송에서 보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뭐 단체로 뭐 성폭행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책 낭독하는 사람도 있어요. 책 낭독. 그 김영옥 선생님인가? 우리나라 그 배우 여배우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 그분이 그 동화책 같은 거 읽어주는 그 방송이 있거든요. 인기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나레이션 하면 유명하신 이금희 씨. 이금희 씨가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책 읽어주고 하는 유튜브 방송 활동하시거든요. 이금희 씨만큼 책을 그 음성을 전달하는 거 잘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진짜. 저도 결혼 전에 KBS 생방송에 한번 출연했었거든요. 그때 진행했던 분이 이금희 씨였어요. 생방송이라는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가서 방송 카메라가 막 들이대고 하는데 떨리니까 이제 다른 방송하면 이제 이어폰을 꽂아놓고 이제 뭐 준비하세요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떨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얘기만 하시면 돼요. 뭐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헌혈 많이 했던 것 때문에 생방송에 나갔는데 옆에서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 많은 유튜브 활동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장르가 많습니다. 최근에는요, 그 노래하는 사람 영상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악을 가끔씩 듣는데요. 예전에 다이아카이젠가 어디 출연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일본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여성분이 한 분 있어. 이름을 까먹었네.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음악 듣기도 하고, 이분은 또 유명하신 또 먹방 하시는 분이야. 먹방 하시는 소주병 하나당 100원. 왜 그런 얘기 나와? 풍자 씨라고 있어. 풍자 씨. 통통한 여성분이신데 요즘 또 그 방송에 보니까 위장 취업이라는 코너가 있어. 방송에 있어요. 여성 네 분이 위장에 뭐를 집어넣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취업하는 뭐 그런 예능 코너인가 봐. 예능 방송인가 봐. 풍자 씨도 있고 그다음에 김민경 씨 그분도 있고 몇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이건데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 여자 네 분이 이제 방송하는 건데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데 왜 중간에 방송이 왜 나오다가 끊겼나? 여기 뭐가 안 나온다. 여기 화면이 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아주 잘 먹어.
잘 먹어. 이 사람들은 일은 못해도 먹는 것만큼은 신기루 씨,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있어. 하여튼 잘 드셔, 잘 드셔. 저런 딸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겁나. 저 네 사람이 만약 우리 집 딸이다. 그 문짝도 뜯어 먹었을 거야. 아마도 문짝도 다.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 근데 사랑스럽고 귀여워, 예뻐. 그러려면 이제 유튜브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수업으로 이제 안 하겠지만은 이런 유튜브를 하려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촬영을 해야 돼, 촬영. 그렇죠? 근데 촬영 전에 뭘 해냐면 기획을 해야 돼. 그래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방송국에서 한단 말이야. 방송국 PD들이 이걸 만들어서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촬영을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돼? 또 편집을 해야 돼, 편집.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직접 다 한단 말이야. 촬영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코디들도 있어요. 분장도 해줘야지. 예쁘게. 여자들이니까 음식 먹고 나면 또 예쁘게 얼굴도 좀 봐줘야 되고, 그 뭐 맛있는 녀석들인가 하는 코너 있어요. 잘 먹는 사람 4명이 나와서 점심 저녁 먹는 건데,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저녁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잠을 좀 자고 너 쉰대. 그래 또 저녁을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날 잡아서 촬영하는 게 한 날 촬영하나 봐, 점심 저녁을. 근데 4명 중에 1명은 못 먹어. 그 못 먹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남들 막 먹고 있는데 그 보는 사람은 재미가 있겠지. 그런 거 촬영, 편집이 다 되고 나면 이걸 뭐 해야 돼? 홍보해야 되잖아. 홍보. 근데 이게 잘 되면 대박 나면 어때? 괜찮은데 방송에서 인기도 없으면 어떻게 돼?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지. 교수님은 수입 들어왔어요? 유튜브 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요 수익이 발생했어요. 많이 8짜리. 기존자 8짜리. 1,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짜리가 1000만 이상이잖아. 교수님 이렇게 좋았어요? 응? 교수님한테 이렇게 좋았어요? 지금은 영 시원찮은데 코로나 이전에는 유튜브 잘 됐었어요. 근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강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이 많이 못 나가니까 구독자도 많이 줄고 행편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송금을 해줘요. 미국에서. 세금을 다 공제하고. 전 사전 세금 거기다 미국에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금 띄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세금을 미국에다 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세청에다 등록을 하면 수월하지.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안 했나 봐.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세금을 탈루했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튜버 수익을 신고를 안 했을 뿐이야. 많이 버는 사람은 한 달에 3억씩도 벌어요. 유튜브 해가지고요. 기간이 될거 아니에요? 응? 촬영 기간이 보여주는 기간이 될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시간은요. 보편적으로 어떤 거를 선호하는가 봤더니 7분에서 13분 정도 영상. 너무 짧으면 보다 보니까 사라지면 그렇잖아. 근데 제가 하는 영상은 보통 1시간 반에서 3시간이니까 영상이 우리 수업하는 내용이 2시간 수업이면 영상을 만들면 1시간 반 나오거든요. 지루하지. 지루하면 안 본단 말이야. 막 재미있으면 밤새도록 보는데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게 공부하는 거잖아. 공부하는 걸 2시간, 3시간, 어떤 거는 막 20시간짜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예쁜 여자들 나와서 막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 거 이런 거 인기 많아. 그러니까 홍보는 잘 돼, 그런 게. 근데 보고 나면 뭐 득되는 건 없어. 오죽하면 속옷 입은 거.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여성분이 그 여행 그 항공기 그 스튜어디스 그 사람들 룩북 옷 입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항공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가처분 신청해갖고 법원에서 영상 없애라 그런 일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인기가 많아요. 솔직히 그런 인기가 많아. 어떤 사람은요 예전에 탤런트인가 했었는데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시끄러라.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속옷바람에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 난리가 난 거야.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정장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 내 연주를 듣겠냐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유튜브도 안 보는 사람들인데 하찮은 내가 피아노 연주하면 보겠냐고. 그나마 얘가 좀 이렇게 노출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하는 거지. 나도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다.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 그랬나 봐. 이 정책이 유튜브 정책이요.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서 영상을 보면 만약에 1,000원이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한국에서 보면 2,000원이 생겨. 미국에서 보면 3,000원이 생기고 유럽에서 보면 5,000원이 생겨. 그러니까 보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수익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상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보게끔 해야 돼. 그래서 자막을 일본어, 영어 뭐 이런 거로 다양하게 자막을 만들거든. 그래서 전 시간이 없으니까 벅차고 혼자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것 뿐이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차원에서 하니까 그런 걸 다 해주거든. 이걸 누가 지루하게 보겠냐고. 안 본다니까. 정작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안 보시는데 이 교육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보냐 이거지. 잘 안 봐. 그러니까는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게 사실은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유튜브를 하면 뭐를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왜냐면 옆집 순이 엄마, 영희 엄마 더러 다 아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출산 육아를 통해서 아이들 키우는 법도 노하우를 아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음식 만드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할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딱 하나의 장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동안 아이들 동화책 읽어줬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는 엄마들이 하는 거는 진짜 다 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이제 개중에는 말빨이 좀 있으신 분도 있지만 그런 거 없으신 분도 있단 말이야 솔직히.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뭐뭐 못하는 분이 더 많지. 노래방 가면 마이크부터 잡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날 때까지 박수 한 번 안 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다 다양하거든. 이것도 자기가 잘하는 걸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잘 공략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엄청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제가 가르쳐 가지고요. 매달 몇백만 원씩 벌어요. 매달 몇백만 원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다음 달 되면.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남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동생 연애썰 이런 거. 시동생이 이제 누구랑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걸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시부모 뭐 시아버지 불륜썰 뭐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궁금해 하거든. 이제 그런 걸 듣는 거야. 이 사람은 가면 쓰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털 달린 가면 같은 거 있단 말이야. 무도회 나갈 때 쓰는 거 그거 있고 그냥 아파트 거실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 1시간 내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하는 얘기가 자막으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또 사연 저런 사연들이 있으면 이제 또 얘기해주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찾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잘 만들어야 돼.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이런 거 설명해봤자 볼 사람 없거든. 그런 거 다 아니까는. 근데 뭔가 저거 있잖아. 바닷가. 바다에 가서 스킨스쿠버 해가지고 이제 바다 이제 그 물고기 촬영한 거 이런 거 영상 올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인기 많아요. 우리 보통 바닷속에 못 들어가잖아.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면. 근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촬영한 영상들 좋아하는 거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 글씨를, 손글씨가 예뻐.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써서 야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장르가 많습니다. 유튜버는요. 이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이런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너무 많아서 힘들어. 솔직히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저런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이제 4월, 5월, 6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걱정되는 게 이제 7월 달 장마 시작한다 그러고 다음 주부터는 뭐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장마철도 끼고 하고 했는데 7월 달에 인터넷 배우는 겁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오늘은 인터넷 관한 전반적인 흐름만 설명했지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선생님이 여기 오시면 이제 주문은 제가 이제 책 가져올 거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수님